야호. 한번 해줘. 야호. 지원이도 볼래? 야호. 오늘 저희 어디 갈까요? 이 팀 라이츠가 함께 해운대 러닝 한번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러 이렇게 이동할 예정입니다. 직원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카페라이츠 메인 바리스타 전찬이라고 합니다. 오늘 너무 기대됩니다. 집에 가러 오실까요? 네, 가시죠. 네, 저희 어디 가는 건가요? 저희가 이번에 갈 카페는 모모스 커피 마린시티점입니다. 첫 커피를 모모스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아무래도 부산에서 이제 대표되는 카페라고 하면은 모모스 커피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팀원들이랑 함께 모모스 커피를 방문해보고 거기서 배울 점이 뭐가 있을지 한번 보고 오면 좋을 것 같아서 모모스 커피로 선정했습니다. 찬이님은 모모스 커피 가보셨나요? 저는 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서. 저도 인스타로만 유명하다고만 봤는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여기 있네요. 들어가시죠. 이런 퀄리티를 유지하려면은 지점 관리 시스템을 잘 잡아야 되니까 퀄리티 우리도 이제 어떻게 보면 매장 2개 운영하는데 퀄리티가 많이 흔들릴 때도 있잖아. 전바점이 생길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 컨트롤하려면 한 지역에 몰려 있는 게 더 맞기도 하지. 뭐 다른 큰 스페셜티 하는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도 무분별하게 확장하다가 지금은 또 주춤하는 경향을 보이는 거 보면은 매장 수가 많다라는 거에 대한 이점보다는 아무래도 손님들이 왔을 때 기대값을 그만큼 또 다시 제공을 할 수 있느냐 그 수준 차이인 것 같아. 나는 모모스 왔을 때 예전에 왔을 때랑 지금 왔을 때랑 느껴지는 뉘앙스라든지 톤이 일정하거든. 근데 서울에 어떤 유명한 카페를 갔을 때는 여기가 이 정도밖에 안 됐다고 했을 때 그 실망감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다음번에 선뜻 다시 재방문하기가 조금 꺼려질 것 같아. 일부러 찾아가야 될 만한 이유가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카페 라이츠로 돌아가면 어떤 걸 점검하고 싶으세요? 아무래도 매일 첫 잔을 준비하는 바리스타들과 파티셰들이 손님한테 일괄적으로 그 맛을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방식과 루틴들을 한 번 더 점검하고 싶긴 해요. 저희 다음 행선지 어디로 가십니까? 저기 찬이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저는 그래도 부산 왔으니까 돼지국밥 한번 먹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밥 좋죠? 그럼- 부산 사람한테 배우는 국밥인 겁니다. 똑같습니다. 서울이랑 부산이라고 뭐 별거 있겠어요? 조금 달라요, 조금. 네, 런닝 했으니까 단백질 채우러 좋아요. 갑시다. 가시죠. 다들 아침부터 일찍 나와가지고 러닝도 하고 커피숍도 간다고 고생했고요. 밥 먹고 오후에 어차피 저희가 또 해야 되는 카페를 찾아 나가는 일정들이 또 있으니까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든든하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었죠? 네, 잘 먹었습니다. 네. 네, 저희 다음 행선지는 또 어디로 가십니까? 원래는 바로 호텔로 가서 이제 조금 정비하고 서면 쪽에 있는 이제 점포 카페 거리를 가려고 했다가 에스프레소를 한 잔 카페 부사노라는 이제 해운대에 있는 에스프레소 매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카페는 조금 더 보충하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네, 뵙겠습니다. 괜찮죠? 에스프레소? 네. 좋습니다. 지난번에 광안리점을 한번 갔었거든요. 근데 갔을 때는
거기는 약간 조금 더 여기보다 어두운 분위기. 그리고 해외 관광객들이 좀 많았고. 드시죠. 약간 그 커피 맛보다는 설탕 맛이 강하게 느껴져가지고. 차이님 어떠세요? 일단 브라운 슈가 영향도 있을 텐데 엄청 다소가 단맛이 엄청 부각되고 생각보다 부정적인 느낌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괜찮은 그냥 무난하게 마시기 좋은 에스프레소. 피디님도 드셔보세요. 네. 에스프레소 좋아하시죠? 예. 약간은 슈구미가 이태리 테라스에서 마실 법한 그런 에스프레소 스타일인 것 같아요. 좀 더 로브스트 향이 강하고. 원래 저는 에스프레소 먼저 첫입하고 그 다음에 설탕을 넣어서 절반 남았을 때 좀 더 카라멜스럽게 만들어가지고 먹는 걸 좋아하는데 이거는 약간 순수하게 에스프레소 맛만 느끼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다음번에 오면 에스프레소 따로 얘 따로 시킬 것 같아요. 너무 좀 저한테는 달달한. 에스프레소. 저 어떻게 생각하면 에스프레소가 너무 쓰고 아메리카노 먹기 싫으신 분들이 호불호 없이 먹기에는 좋은 맛이지 않을까. 그래서 시그니처 에스프레소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날카로운데요, 피디님. 감사합니다. 커피 마시고 지금 휴식 시간을 가졌다가 다시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 스트로커피네요. 네. 네, 바이럴되는 거 많이 봤습니다. 여기가 2025년도 세계 100대 카페 안에 들어간 아주 유명한 카페라고 해서 한번 와봤는데요. 우리 또 라이시에도 필터 라인업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접목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 해가지고 저희 또 메인 바리스타와 오후 일정을 함께 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세계 100대 커피가 선정돼요? 세계 100대 커피라는 거는 공식 채널은 아니고요. 스페인 협회에서 만든 건데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PD님께서 남겨주실 거예요. 그 말이 좀 무섭습니다. 차이님, 네. 차이님은 어떠세요? 스트로커피 알고 계세요? 인스타로는 참 많이 봤었는데 한 번도 와보지 못해서 오늘 너무 기대. 직접 주문해보시고 메뉴판 보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아까 일단- 모모스랑 비교했을 때 좀 차이점이 있었나요? 차이점은 일단 똑같이 일단 너무 친절하시고 차이점은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짓수가 엄청 많았고 뭐 원두부터 우유부터 모든 거를 다 제가 약간 커스텀해서 먹을 수 있는 듯한 느낌이어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원두가 몇 가지 있었나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원두는 총 한 디카페인 포함한 4가지 정도 있었는데 일단 스타일별로 고를 수 있는 게 너무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커피 한번 드셔보시고 리뷰 한번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눈이 번쩍 떠지는 맛인데? 엄청 맛있네? 네. 와, 굉장히 대표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엄청난 이 농축감과 한 와. 번에 탁 치고 올라오는 이 맛이 얘가 장난이 아니다. 피가 사실 이 친구들도 괜찮았지만 저는 진짜 얘가 딱 먹자마자 얘도 괜찮았거든. 네. 필터는 그 애프터가 엄청 길게 와. 네. 필터만 먹으면 되게 하루 종일 커피 향 나면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계속 될것 같은 느낌. 필터는 뭔가 엄청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에스프레소랑 이 라떼가 시그니처 라떼가 엄청난 거. 그러니까 필터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필터를 생각했을 때 그 퀄리티 이상은 나와주는데 네. 얘는 갑자기 이제 기대 이상의 값을 확 보여주니까 와 갑자기 잠이 확 깨네. 사실 그냥 라떼 느낌이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뭐, 사실 뭐 기대 없이 플랫화이트나 플랫화이트나 아니면 그냥 그런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딱 마셨는데 이 엄청난 맛이 딱 치고 들어오는데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아니 노트가 블랙 커런트인데 헤이즐넛이랑 잘 어울린다. 엄청
에티오피아도 딱 내추럴 포지션, 워시드 포지션 바로바로 딱 구별해 가지고 느껴지거든. 진짜 괜찮았어. 음. 이제 좀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합니다. 커피에 대한 느낌이 뉘앙스가 네. 장소도 장소지만 맛적으로도 왜 선택을 받았는지, 그래서 사람들의 픽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사실 이 세전을 저는 충분히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커피 맛적으로만 딱 봤을 때 인테리어는 사람들이 어때요? 인테리어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이런 주택형, 이런 옛날 할머니 댁 이런 느낌의 편안한 분위기의 카페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너무 모던하고 차가운 느낌, 이런 따뜻한 게 좋은데 공간 활용도 최대한 너무 잘 해주시는 것 같고, 그다음 안에도 그렇게 넓진 않지만 차분하고 뭔가 집중하기에는 정말 좋은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인테리어 좋은 카페는 많은데 그런 카페들이 아까 저희가 오면서 비하인드를 얘기했던 것처럼 네. 커피까지 맛있는 곳이 많이 없는데 여기는 그러면 차이님은 커피도 맛있는데 인테리어도 괜찮았던 그런 카페 중에 하나인가요? 인테리어 때문에 커피 맛이 묻히는 경우가 있지만 이 카페 여기는 맛이 절대로 묻히질 않습니다. 오히려 인테리어 플러스 맛까지 부과돼서 너무나도 좋은 경험이 될 수밖에 없는 카페에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런 카페가 이 골목에 있어서 느낌이 더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나 튀려고 하지 않고 조명부터 시작해서 손 다운된 느낌이 너무 좋았고 이 골목에서 이렇게 조용한 카페를 만날 수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대표님은 어땠어요? 저는 생각보다 기대 이상의 퀄리티를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100대 카페라고 해서 기대를 많이 한 것도 사실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공신력 있는 저널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떠한 한 협회에서 지정한 거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충분히 이제 인정받을 만한 퀄리티가 나와주고 있구나 라는 생각도 있고 뭐 공간적으로나 맛적으로나 힘을 많이 뺐지만 그 안에서 또 단단함이 느껴진다. 억지로 뭔가를 드러내려고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일에 대한 철학이나 태도가 좀 더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앞으로 스트로 커피가 최근에 매장을 조금 늘린다라는 소문을 듣긴 했는데 해운대점에도 이제 하나 매장이 오픈했다고 하더라고요. 미포 쪽에. 거기도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한번 방문을 해볼 예정이 있을 것 같아요. Like a dream. Springtime. 찬이님은 에어리 기대 많이 했는데 어때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해에서 만났던 커피들이랑 비슷한 뉘앙스를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스페셜티 씬이 점점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있잖아요. 다양한 농장들, 다양한 가공 방법들, 우유를 다루는 방법, 뭐 커피를 추출하는 온도에 대한 스펙트럼도 넓어지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바리스타로서의 고민스러웠던 부분들이 여기서 좀 해소되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에어리에서 경험한 걸론 일단 농축 우유가 확실히 너무 아직까지 대중적이진 않지만 충분히 이 기술을 이용해서 많은 분들한테 경험을 선물을 드리는 것도 저는 괜찮은 아이템이라고 충분히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 나머지 필터랑 일반 커피들도 먹어봤을 때 조금 가벼운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 담고 있는 여러 가지 맛과 향은 충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또 부산 여행을 온다면 오늘은 이제 저희가 출장으로 왔지만 개인적으로 여행 오신다면 다시 방문하실 의사가 있으실까요? 일단 무엇보다 여기랑 가깝기 때문에 차로 오시는 분이 아니어도 충분히 올 만한 입지에 있지 않나. 그게 또 하나의 강점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부산 여행이나 일정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맛있는 커피는 먹을 때도 좋아야 되지만 먹고 나서 입안에 남아있는 그런 마무리가 좋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저희는 뭐 애프터가 좋아야 한다 아니면 이제 입안에 잔여감이 남지 않아야 된다 깔끔해야 된다 그런 것들 포인트들을 다
바리스타로서의 극상의 스킬들과 테크닉으로 매장에 다 표현해 놓으신 것 같아서 저도 그런 부분들이 좋았어요. 아마 저희도 내일 서울 올라가서 이제 라이츠에 간다면은 전체적으로 부산에서 느꼈던 그런 커피의 테크닉, 공간의 균형, 뭐 오픈 루틴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 한번 점검해 볼 텐데 손님들이 저희 매장을 방문하셨다가 돌아가실 때 엔딩이 깔끔했으면 좋겠어요. 먹고 나서 라이츠 되게 괜찮았다. 그게 가장 최고의 칭찬이지 않을까. 뭐 사실 저희가 뭐 시작이다 엔딩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보다는 커피에 관심 있으시면 한 번 정도 방문하셔가지고 저희가 오늘 이렇게 로케이션 돌면서 방문했던 업장들은 기존에 다른 분들도 많이 방문했고 인지도가 높은 곳들이다 보니까 커피 애호가라면 한 번쯤은 방문해 볼 법하다. 그럼 카페라이츠의 엔딩은 어때야 할까요, 대표님? 카페 라이츠가 가지려고 하는 거는 균형이에요, 균형. 첫입, 중간입, 마지막까지. 그리고 공간을 이용하고 오늘 내가 카페 라이츠에서 지냈던 시간들이 충분히 좋았다라고 느끼는 그런 여운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오고 싶은 그런 여운이요.